후회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여전히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주권자 국민을 배신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 폭풍을 두려워하며 폭풍을 바라보는 일은 더욱 옳지 않다. 결코 폭풍 앞에 여러분을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제가 스스로 폭풍이 되어 여러분을 이끌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폭풍을 뚫고 미래로 갑니다. 미래로 가는 첫날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변화의 시작 함께 합시다. 고맙습니다.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지금 시기에 국민의힘 당대표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죽기 딱 좋은 위험한 자리라고들 합니다. 저는 용기 내어 헌신하기로 결심했으니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고 지금 하나에서 반드시 저희가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막아낼 것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어느 젊은 기자 한 분이 제가 당대표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된 이번 탄핵 찬성을 후회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여전히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주권자 국민을 배신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 폭풍을 두려워하며 폭풍을 바라보는 일은 더욱 옳지 않다. 결코 폭풍 앞에 여러분을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제가 스스로 폭풍이 되어 여러분을 이끌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폭풍을 뚫고 미래로 갑니다. 미래로 가는 첫날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변화의 시작 함께 합시다. 고맙습니다. 자유 네, 안녕하세요. 영시의 한 통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정말 아까 방송하다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네, 주니키님, 영시의 한 통영 방송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아유, 참 부지런하시네요, 주니키님. 네, 감사합니다. 자, 썸네일부터. 한통영 방송 25년 1월 17일 방송, 12시 이제 지났으니까 17일로 썼습니다. 영시의 한통영. 이제 우리의 희망은 한동훈뿐이다. 우리의 염원은 2%만 더. 우리가 왜 그 2%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 아유, 요새 제가 건강 상태가 좀 안 좋아갖고 예, 2% 부족하다. 이런 얘기 쓰잖아요. 광고에서 이걸 써갖고 유명해졌던 것 같습니다. 2%가 부족하다. 저도 이거를 좀 한 얘기가 정말 그 한동훈 대표가 정말 완벽한 사람이고 정말 잘하고 있는데 정치인으로 2%만 좀 채워줬으면 좋겠다. 예, 지금 98% 합격. 예, 나머지 2%.
제가 그 얘기를 오늘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밤인데도 왜 이렇게 카메라가 뭐 지가 멋대로 꺼졌다 켜졌다 좀 모르겠어. 아이고, 예. 예. 주니키님, 예. 폭풍처럼 다시 나타날 한동훈, 예. 기대합니다. 주니키님 말씀대로, 폭풍처럼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자, 일단 또 방송을 켰으니까, 또 리마인드 차원에서 하루에 한 번, 예. 대한민국 정치의 세대 교체를 이룰 한동훈 대표로 결집합시다. 한동훈 대표를 적극 지지하는 개혁 세력 우파 유튜브 채널이 있고, 한동훈 대표 죽이려는 수구 세력 위장우파 유튜브 채널이 있고, 국힘 단계 논란을 통해 드러난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리려는 세력이 있다. 구분해서 보시고 구분해서 지지를 하시라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음.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 하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동훈 대표는 제대로 정치를 하려면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뭔가 한번 승부를 걸려면 자기 정치를 해야 된다. 이 국힘에 들어가서는 도저히 자기 정치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분당을 하던 신당을 창당하시던 어쨌든 간에 나오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헌신과 희생으로 시작된 변화, 다시 한번 한동훈 천막당 우리 함께해요. 지금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어디 있느냐? 커뮤니티를 찾아가시면 일단 포스터를 찾으시고 한동훈 신당 이 포스터를 찾으시고 맨 위에 보면은 파란색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지금 보고 계신 그 영상이요. 그 영상에 로고가 있고 그 밑에 더보기 박스가 있는데 그 박스에 첫째 줄에 또 파랗게 활성화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바로 서명 양식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서명을 하시려면 여기 그 쭈니킴 님이 이미 올려놓으셨습니다. 고정 댓글로 맨 위에 클릭하시면 됩니다. 뭐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냥 보시면서 부담 없이 서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원래 그 제가 지금 이 필리핀에서 선교를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필리핀 상황이 지금 경제가 물론 한국도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막 그 코로나 여파 때문에 경기가 안 풀린 데다가 그 계엄령이라는 게 아주 치명적이라서 그 여파로 지금 굉장히 힘들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필리핀은 한국이 힘든 거에 한 10배쯤 힘든 것 같습니다. 워낙 그 필리핀 경제가 체력이 약한 데다가 그 코로나 여파도 극복하지 못한 데다가 또 엄청난 그 인플레이션, 코로나 때 돈을 갖다가 많이 뿌렸잖아요, 나라마다. 그래서 엄청난 인플레이션,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뭐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도산하는 데가 너무 많고 그런데 이 국가적으로 또 인프라가 너무 열악해 갖고 아까 그 방송할 때처럼 갑자기 그렇게 전기가 팍 나가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예고하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필리핀의 그 물 사정하고 그 전기 사정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건기가 돌아옵니다. 건기가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2월부터 시작을 해요. 2월부터 6월까지가 건기예요. 그리고 이제 6월 뭐 말이나 7월 초부터 이제 우기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우기 때는 절대 필리핀에 오면 안 되신다. 관광으로 오실 때. 예. 우기는 뭐야? 6월부터 11월까지. 예. 그때는 안 오시는 게 좋다. 필리핀에 뭐 계속 비가 오기 때문에 관광을 할 수가 없어요. 피하시라 그때를. 예. 아이고 예 신여왕님 예.
체포 적부심 기각되었네요. 아이고, 소식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게 통과될 수가 없어요. 예, 지금 그 분위기상, 예, 제가 아까 그 이렇더라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그거를 갖다가 분위기상 지금 통과될 수가 없다. 예. 자, 그런데 그 이 전기 사정도 너무 안 좋아 갖고요. 그 전기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예고를 하고 전기를 끊어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쓰라 이거지. 전기를 갖다 돌아가면서 쓰라. 그리고 근데 그 불이 안 들어오는 게 뭐 이렇게 뭐 잠깐 뭐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그냥 뭐 반나절 하루 이렇게 불이 안 들어. 물도 마찬가지야. 물도 건기가 되잖아요. 그럼 물이 부족해.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쓰라 이거야. 그래갖고 물도 뭐 반나절 하루, 때로는 뭐 이틀씩 물이 안 나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메트로 마닐라도 그 정도인데, 쉽게 서울, 한국으로 치면 그 서울도 그 정도인데 지방은 오죽 열악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직도 지방은요, 이 수도가 안 들어간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돗물 안 쓰고 그냥 지하수물이나 상에서 내려오는 물 그냥 퍼쓰고, 그런 게, 그냥 지방 가면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지금 필리핀 상황이 엄청 어려운데, 근데 그러면 전기가 그런 식으로 뭐 막 끊기고 그냥 돌아가면서 써라. 그러면 전기값이 싸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선교센터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선교센터에서 그 매월 내는 전기 비용이 그 한국으로 치면 그 대졸 대학교 졸업해 갖고 왜 현대자동차 같은 데 들어가면 초봉을 받잖아요. 그 월급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내는 월급이 여기서 대학 졸업하고 도요다, 여기는 도요다가 제일 큰 회사인데 자동차 회사 중에 그 도요다에 들어가 갖고 초봉을 받잖아요. 그럼 한 15,000페소 정도 받아요. 그런데 제가 그 월급보다 더 한 달에 한 2만 페소 정도 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따지면 대졸사원, 현대차 대졸사원의 월급을 갖다가 매달 매달 전기료로 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정말 그 열악한 전기인데도 불구하고 전기값은 또 엄청 비싸요. 예, 전기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한국으로 치면 그러니까 몇백만 원 하는 거죠.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전기료를 내고 있는 그 현대차의 그 대졸사원 초봉이면은 글쎄 한 300에서 400 정도는 받지 않을까요? 최소한. 예. 그러니까 한 달에 전기료를 갖다가 매달 매달 300에서 400만 원을 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사람 완전히 뺑 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전기가 갑자기 끊겨갖고 오늘 방송이 중단된다는 게 정말 제가 여기 있지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나라가 필리핀이다. 자, 제가 이게 또 속보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캡처를 했는데 SBS 뉴스에서 그 공수처 부근에서 분신을 했대요. 나이가 나왔는데 뭐 60대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갑자기 뭐 불꽃 있고 펑 소리 나더니만은 불이 일어났다. 불이 났는데 보니까 60대 분이 그 분신을 한 거더라. 그래서 급하게 병원에 옮겼지만 지금 중태다. 지금 이 영상 참 이거 안타깝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이 싸움이 결코 그 보수 우파의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엄밀히 얘기하면 보수 우파가 아닙니다. 예.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라 그 같은 집에 살고 있는 그 윤건희의 그 증언입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갖다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제가 그냥 뭐 추측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싸움에서 왜 그 60대 분이 분신을 해야 되죠? 예.
참 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데 여기 보세요. 지금 윤건희가 뭐라고 그랬느냐? 직접 윤건희가 육성으로 얘기한 녹취록입니다. 이게 네, 무정스님이라고 그분은 그리고 이제 너는 성렬이하고 만난다. 그래서 결혼했다. 근데 그 무정스님이 누구냐? 히말리아로 기도를 다니시는 도인이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무정스님이 집을 찾아와 갖고 그 남편이 그러니까 쉽게 해서 윤통이 옆에 앉아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되고 나서 갑자기 문재인은 망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었다는 거예요. 절교를 했다. 그래서 우리 남편이 얼마나 열이 받았는지 그게 뭔 얘기야 도대체. 망하면 우리 남편 망한다는 말게 더 돼요. 왜? 그 문재인하고 윤석열이 한 몸인데 문재인이 망한다는 건 이퀄 윤석열이 망한다. 그런 거 아닙니까? 당시에 검찰총장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인연을 딱 끊었다. 절교를 했다. 예,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야, 이 밤인데도 왜 이렇게 인터넷 상황이 안 좋은지 모르겠네요. 카메라가 지멋대로 막 꺼졌다 켜졌다.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게 그 윤건희 얘기가 그때는 우리가 좌파였잖아요. 좌파의 선봉장이 있잖아요. 윤석열, 문재인, 윤석열 몰라요? 한 몸인 거? 그러니까 그 아이덴티티 그 뿌리가요. 뿌리가 우파가 아니죠. 예, 본인 스스로가 뿌리를 갖다가 좌파의 선봉장이고 문재인과 윤석열이 한 몸이다. 그건 모르냐? 이렇게 대놓고 얘기할 정도면은 그 뿌리는 뭐냐? 우파가 아니라 좌파다. 예, 그런 거죠. 더군다나 우리 남편 이제 권양수 여사 만나는 그 장면 그 이후에 이명수 기자가 물어봅니다. 누가 그 총장님 누나 불러요. 이명수 기자가 윤건희를 누나 이렇게 불러요. 예, 그 총장님 그 지난주에 봉화가 갔잖아요. 저기 권양수 여사님하고 이렇게 만나는 거 미리 좀 안 했어? 김건희 왈 했어요. 권양수 여사가 나오면 만나준다고 했어. 나는 노무현에 대해서도 되게 잘 알거든. 그러니까 노무현에 대해서 너무 박식하다. 너무 자세히 안다. 어, 너무 가깝다. 그리고 우리 남편 누굽니까? 윤석열 후보 당시에 윤석열 후보 역시 노무현 연설을 외울 정도거든요. 너무너무 좋아해갖고 윤석열에 퍽 빠져갖고 노무현한테 진짜 누구보다도 정말 좋아했어. 자, 그러면 이게 뭐죠? 또 노무현하고도 굉장히 긴밀한 그 인연과 끈이 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왜 그 60대가 분신을 해야 되죠? 정말 저는 그 오늘 이 소식을 듣고 SBS의 이 소식을 듣고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예. 그 아무리 선동을 당하고 아무리 세뇌를 당해도 뭐 그분이 예를 들어서 뭐 좌파거나 아니면 뭐 자통당이거나 그러면 그래도 좀 덜 하겠어요. 그분 뭐 어느 쪽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냥 착한 그냥 60대 착한 그냥 노인네가 그 선동에 의해서 열받아 갖고 분신을 했다. 그럼 그거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이 개인으로도 비극이고 이 국가적으로도 비극 아닙니까? 예, 무공화야님 추석 신고합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 밤에 찾아주셔서 반갑습니다. 예, 블루마운틴님 아이고 또 이 밤중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피스톨빵님 한통령 방송 안녕하세요. 출첵 인사드립니다. 아이고 피스톨빵님은 정말 이 한통령 알리려고 무진무진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싸움은요, 지금 좌파 대 좌파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걸 갖다가 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좌파 대 좌파가 싸운다. 예, 이렇게 그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이 정확히 이해를 한다. 다만 지금 왜 이런 분신이 나오고 그러느냐? 여러분이 분신이라는 거는 되게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극좌와 극우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 극좌에서 볼 수 있는 건 뭐죠? 우리가 잘 아는 뭐 민노총. 예? 되게 민노총에서 무슨 뭐 데모하고 그럴 때 꼭 한두 사람 꼭 분신을 하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예?
또 그걸 갖고 막 그 민노총에서 이슈화해 갖고 봐라. 이 억울함을 갖다가 알리려고 분신하지 않았느냐.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또 극우, 예? 또 극우들이 또 분신을 하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분이 오늘 그 분신한 분이 뭐 그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극우인지 국자인지 뭐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 이런 현상을 봤을 때 여러분은 이걸 갖다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도 무슨 너무 뭐 구속 아까 얘기한 뭐 체포 적부심 지금 뭐 기각이 됐다고 신여왕님이 알려주셨는데 자, 오늘 그거 아닙니까? 그 서울중앙지법에서 그게 열렸잖아요. 완전히 뭐 태극기에 성조기에 아니 무슨 죄가 있다고 미국기는 왜 성조기는 왜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모르겠어. 극우들 집회에서 예? 왜 정강훈 씨는 자꾸 성조기를 갖다가 그렇게 끌어들이는지 모르겠어. 자, 지금 이렇게 있고 그 압박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갖다가 뭐 체포적부심 그거를 갖다 제대로 판결해라. 우리 윤통을 갖다가 풀어줘라. 뭐 이렇게 압박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세요. 아주 구름대처럼 이렇게 모여갖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적부심. 예. 자, 그래서 뭐 대리인이 이렇게 출석했다는데 신영님 말로는 그게 기각이 됐다.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 방금. 그런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여기 이렇게 나와 있을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데모의 원리를 우리 학생 때 가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뭐 저희하고 연배가 비슷한 분이 많으시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채널의 특징은 뭐냐면 10대, 20대는 아주 소수고 주로 어느 층이 많느냐? 40대, 50대, 60대, 70대 분들이 많으세요. 주로 위쪽 분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뭐 데모할 때도 보면 정말 잡혀가야 될 애들은 잡혀가질 않아요. 왜? 선동을 기가 막히게 막 해갖고 어느 순간 막 처음에는 막 앞장서 갖고 막 그 하고 갑시다 하고 막 짱돌 던지고 뭐 화염병 던지고 그러면 확 쫓아가 갖고 이제 던져도 되나 보다 하고 막 던지면 정신 차려 보면 걔네들은 이미 뒷문으로 다 도망가고 경찰이 들어올 때는 뭐야 어리버리한 놈만 다 잡혀가는 거죠. 예. 그러면 또 부모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부모님이 또 경찰서 가갖고 싹싹 빌면서 우리 애가 절대 그런 애가 아닌데 그러면서 제가 뭐 박서 쓰겠습니다. 한 번만 좀 살려주세요. 이러고 또 빼오는 게 그때 상황 아니었습니까? 지금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렇게 뭐 태극기 휘날리고 뭐 이런 분들이 다 뭐 정말 그 뭐 좌팔에서 뭐 무슨 자통당의 무슨 핵심 리더래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이 광경을 갖다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끔 기획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기획이 뭡니까? 제가 그 두 가지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그랬잖아요. 그 체포되는 순간에. 그날 어떤 게 있느냐? 이 영상이 이 녹화 영상 같아요. 녹화 영상을 미리 찍어 놓았던 걸 갖다가 이렇게 오픈을 해서 틀었는데 보세요. 그냥 그 양복도 그냥 이렇게 다 벌어진 양복. 예? 그 옷이 이렇게 벌어져 있잖아요. 넥타이도 안 매고 뭐 왠지 모르게 좀 뭐라 그러나 좀 불쌍해 보이고 왠지 모르게 좀 초라해 보이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예. 딱 보면 꼭 느낌의 그 뭐야 그 농촌의 아저씨가 그 뭐야 뭐 결혼식 간다고 무슨 큰 경사 같은 거 있을 때 그냥 이렇게 와이셔츠에 그냥 이렇게 그 위쪽 허리 하나 걸친 좀 왠지 모르게 나이도 더 들어 보이고 왠지 모르게 좀 더 늙은 것 같고 그런 느낌 아닙니까? 사실 그 윤통하고 저하고 나이가 비슷합니다. 예. 그런데 이 영상이 왜 이렇게 초라해 보이고 이렇게 불쌍해 보이는지 저도 그걸 느꼈습니다. 그럼 사는 얘기가 뭡니까? 불미스러운 6월 살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긴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기획된 거다. 예? 이거 기획된 거 하나. 또 하나는 뭡니까? 예, 이거죠. 자필.
이거를 갖다가 이게 SNS 같습니다. 무슨 뭐 페이스북 같은 것 같은데 이거는 새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만년필을 들고 밤새 작성한 국민들에게 그리는 그림입니다. 유필 본거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하고 이걸 갖다가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정말 진정성 있어 보이고 얼마나 정말 애처롭고 예? 직접 이렇게 손으로 손편지를 써가면서 야, 정말 여기에 마음이 저도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예, 저도 참 안 됐다 싶고 저도 마음이 짠하고 결국은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오늘의 그 분신 사태까지 나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아니 뭐 대통령을 갖다 언제 봤다고 무슨 분신을 하고 뭐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때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 분신한 사람이 있었나요?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누군가 분신을 해 혹시 아시면 그때도 분신한 사람이 있었다. 예. 혹시 아시면 채창에 좀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음. 음. 블루마운틴님, 예. 준이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다가 놀래서 깨서 왔어요. 주무시다가 아이고. 음. 정말 애국자는 저희 구독자분들의 애국자 아닙니까? 정말 밤잠을 못 자고 나라 걱정에 예. 그래갖고 또 놀래서 깨갖고 또 한통령 방송에 들어와서 보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정말 애국자 아닙니까? 예. 최종수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조용히 있다가 폭풍처럼 몰아칠 도토리 한동훈. 우리는 그때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예. 정말 한동훈 꼭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채널의 목표가 그겁니다. 예. 제 이름을 걸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한통령, 채널 이름에 그냥 한동훈 대통령을 걸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한동훈이 대통령이 안 되면 저희 채널 폭망입니다. 망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우리가 이제는 좀 초점을 갖다가 한동훈 대표한테 좀 초점을 맞춰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봅시다. 지금 이렇게 사람들은 정말 그 순진한 사람들이죠. 순진한 사람들 선동을 당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동훈 대표 쪽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좀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어제도 뭐 잠깐 방송에서 그런 뉘앙스로 설명을 했지만 정말 저는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진입하게 할 사람은 한동훈 대표뿐이다. 이렇게 하고 항상 댓글을 제가 쓸 때도 여러분의 댓글 달 때도 그런 취지로 여러분의 댓글에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가 많은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그 당대표로 뛰어다닐 때는 스케줄이 너무 꽉 차 있으니까 생각할 시간이 많지 않지만 지금은 그런 고정 스케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동훈 대표가 좀 생각을 많이 하는 스타일 아닙니까? 책도 많이 읽고 또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런 스타일 아닙니까? 제가 한동훈 대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고 한번 그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지금 한동훈 대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싶을까? 뭐 빨리 대통령이 돼야겠다? 아니면 빨리 국힘에 들어가서 국힘을 뭐 개혁을 해야겠다? 아니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 생각 중에 하나가 이런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도 한동훈 대표를 묵상을 할 때 고민하는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영시 한동령 그냥 조용한 시간에 나눠라
그래갖고 갑자기 불이 나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모닝님, 한동훈만이 이 나라 진정한 리더가 될 겁니다. 예, 예, 블루마운틴 대표님도 늦은 시간까지 너무 수고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영혼으로 한동훈이 꼭 대통령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 채널의 이름이 성취되기를, 한통령이라는 채널의 이름이 성취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제가 고민하는 게 이런 거예요. 과연 한동훈이 착한 사람이 될 것인가? 아, 아니면 정치인이 될 것인가? 아, 어떤 분이 이렇게 그 글을 많이 올리세요. 차라리 정치하지 마시고 그냥 행복하게 사셔라. 옆에서 보기엔 너무 안쓰러워 죽겠다. 그놈의 그 친윤이 뭐니 너무 막 괴롭히고 이 윤통은 뭐야 독대한다고 그러고 무슨 뭐야 그냥 그 탁자보도 없는 식탁보도 없는 그런 그냥 사각 탁자에 탁 앉혀놓고서 그냥 제로 콜라 한 잔 딱 갖다 놓고 아무것도 없이 그러고 독대하고 밤에 해가 졌는데도 하나 그 영접하는 애 마중하는 애 그런 배웅하는 애 없이 그냥 터덜터덜 그 어둑어둑한 계단길을 갔다가 내려올 때 박정아 비서실장이 보고 가슴이 찢어졌다. 정말 그런 그 소식을 전해들을 때마다 정말 우리도 속이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차라리 정치하지 말고 그냥 자기 삶을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글을 많이 쓰십니다. 제 댓글에다가 차라리 정치하지 마시고 그냥 진은정병을 사고 행복하게 사세요. 이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정말 불쌍해서 못 봐주겠네. 뭐 그런 얘기 하세요. 사실 저도 고민이 그런 거예요. 과연 한동훈 대표가 그냥 착한 사람으로 남아야 되느냐? 아니면 계속 베테랑 정치인이 돼갖고 정치인으로 남아야 되느냐? 그 고민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고민이죠. 왜?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 될 생각이 없습니다. 예, 대통령 될 욕심이 없어요. 만약에 대통령 될 욕심이 있으면 맨 처음에 비상대책위원장 할 때 자기 국회의원 배지 안 달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할 수가 없죠. 그 캐릭터 자체가. 그러니까 자기가 비례로도 국회의원 배지를 안 달겠다라는 건 뭐냐면 한동훈 대표는 굉장히 순수한 사람이고 때묻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정의감과 그 공명감, 예? 그리고 그 도덕심, 그 정직함, 정말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한테 또 이용당하고 배신을 당하는 이유가 이게 동전의 양면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동전의 양면.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합니다. 그 나머지 2%의 고민이 뭐냐? 바로 그 고민인 거예요. 한동훈 대표는 그냥 착한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정치인이 될 것이냐?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동훈 대표도 지금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근본적인 한동훈 대표의 고민은 뭐냐? 내가 착한 사람으로 그냥 남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진짜 정치인이 될 것이냐? 그 고민을 갖다가 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예를 갖다가 한번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는 지금 정치한 지 1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갖다가 들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평생을 정치한 사람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 제 셋째 누님처럼 알고 살아왔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그 첫째 누님, 둘째 누님이 박근혜 대통령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로 따지면 저희 셋째 누님 정도 나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 박근혜 대통령, 저는 역대 대통령 중에요. 박근혜 대통령처럼 그렇게 정직하고 착한 정치인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뒤통수 치는 거 봤습니까? 뒤통수를 맞을지언정 뒤통수 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히려
한나라당이 뭐 채떼기하고 못떼기하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선거할 때 무슨 사과개짝에다가 사과 박스에다가 무슨 현금 개발을 갖다 해서 트렁크에 싣고 그 짓을 한 게 또 들켜갖고 난리가 나서 결국은 천막 당사에 선언을 하고 실질적으로 천막을 쳤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천막을 쳤어요. 아마 그 사진을 보신 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정도로 박근혜 대통령은 가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착한 사람이고 정말 정직한 그런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인지는 모르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꿈을 이루지 못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 이 나라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이어서 그 딸이 또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나라를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손을 댄 게 뭐죠? 연금개혁, 이런 거를 손을 댔습니다. 정말 이게 자기 밥그릇에 갈려 있는 거죠. 우리가 4대 개혁이라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지금 윤통이 얘기하는 4대 개혁. 그거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너무 이렇게 얽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연금개혁이잖아요. 그 다음에 의료개혁, 이런 거, 교육개혁, 그 다음에 노동개혁, 예. 이런 거는 직접적으로 정말 내 밥그릇이 이게 뺏기느냐, 이런 어떤 위협을 받는 거기 때문에 내 생존의 문제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과감하게 그런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일본하고의 관계에서 그걸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정말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일본은 욕을 엄청 먹었어요. 그것 때문에 욕을 엄청 먹었지만 이거는 반드시 해내야 된다. 그래서 했고 또 사드 배치나 이런 것도 우리 그 북한하고 우리가 항상 지금 우리는 전쟁이 종전이 된 게 아닙니다. 그냥 휴전 상태. 그러니까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가 남한과 북한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종전이 된 게 아니에요. 그냥 휴전입니다. 휴전이라는 건 잠깐 전쟁을 쉰다는 의미의 휴전입니다. 예, 오도방님,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많은 분들이 한 대표를 기다립니다. 선생님 말대로 자기 정치를 하셔서 대한민국 정치를 선진국으로 올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이고, 푸른 소나님, 예, 안녕하세요. 한동훈 대표님, 예, 어대한. 예, 정말 누구보다도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되는 거를 정말 저만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드물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제가 왜 박근혜 대통령의 예를 드냐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경험했던 정치를 오래 한 사람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인 중에서 가장 정직하고 그다음에 가장 착한 정치인이었다. 예. 그런데 그 박근혜 대통령의 꿈은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역공을 당해서 탄핵을 당했다. 그때 탄핵의 주범이 누굽니까? 김무성, 권성동. 이런 사람들이 탄핵의 주범 아닙니까? 지금 김문성은 지금 뒤로 해갖고 뒤에서 조정을 하고 있지만 전면에 나와갖고 설치는 사람이 권성동이잖아요. 권성동이 어느 정도까지 박근혜를 갖다가 철저하게 짓밟았냐면 헌재 그 소추위원장이 권성동이라고 그랬습니다. 당시에 법사위원장. 그 법사위원장 자리를 맡고 있던 권성동이 어느 만큼 악랄했느냐? 헌재에 지금 그 똑같은 거예요. 내란죄하고 헌법 위반하고 이게 나눠야 된다. 민주당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그 원조가 권성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뭡니까? 그 무슨 최순실을 도와줬다는 어떤 그런 죄, 그게 뭐죠? 뇌물죄. 그때는 뇌물죄였어. 그 뇌물죄를 갖다가 헌재에서 같이 심판을 하면 시간이 질질 끌어질까 봐 아마 이도 늘어지지 않겠습니까? 뇌물죄에 대한 증인도 채택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러면 시간이 늘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성동이 빨리 박근혜를 갖다가 짓밟기 위해서
그거를 갖다가 분리했습니다. 예, 그리고 뇌물죄는 검찰로 넘기고 요 헌재에 넘긴 건 뭐냐? 이 위헌성만 헌재에다가 딱 그래갖고 헌재에서 한 3달쯤 걸려갖고 그게 빨리 나온 거예요. 왜냐면 그 6개월이거든요, 원래는. 예, 시한 기간이 6개월인데 그냥 50% 절반 뚝 잘라갖고 3개월 만에 그 결과가 나온 이유가 뭐냐? 권성동이 그 뇌물죄를 갖다가 분리해갖고 헌재 너는 뇌물죄 신경 쓸 거 없어. 그냥 그 위헌성이 있냐 없냐만 빨리 결정을 해줘. 그래서 빨리 끌어내려줘. 그걸 추진한 게 권성동이란 말이죠. 결국 그 권성동, 김무성 세력에 그렇게 여러분 그 제가 왜 그 박지원 얘기를 하지 않느냐? 박지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탄핵을 하려면 뭐 20명이 더 필요한데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김무성이 형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40명은 끌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박지원 스스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김무성이 할 얘기 없으니까 그 입 다물라 이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얘기한 게 사실이니까. 예? 아니 사실이 아니라면 벌써 소송을 했어야죠. 벌써 명예훼손이고 뭐고 해갖고 박지원을 소송을 걸어갖고 완전 묵사발을 만들어 놔있어요. 자기 결백을 밝혔어요.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결국 소송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보세요. 바로 소송해 버리지. 바로 뭐 독지 폭행? 뭐 웃기지 마. 뭐 무슨 내가 뭘 계좌를 추적을 해? 예. 바로 해갖고 승소 판결 받아내잖아요. 그리고 벌금 때리잖아요. 아직도 뭐 10억짜리가 뭐 걸려 있는 게 있습니다. 예. 자, 그런 상황인데 아까 제가 그 인용했던 그 윤건희 노트록에 보면 뭐라고 그러느냐? 우파의 적은 우파고 좌파의 적은 좌파다. 조국을 끌어내린 거는 우파가 아니라 좌파가 조국을 끌어내린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거는 좌파가 끌어내린 게 아니라 결국 우파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거다. 그대로 맞습니다. 예. 제가 그랬잖아요. 윤건희의 실력을 갖다가 무시하지 마시라고. 윤건희의 그 능력을 갖다가 이게 안 좋은 방향으로 써서 그렇지.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좀 좋은 방향, 이 국가를 위하는 방향으로 썼으면 굉장히 뭐라 그러나 대우받고 살, 인정받고 살 예, 그런 사람이었을 거다. 근데 그걸 갖다가 안 좋은 방향으로 썼으니까 그렇게 비난을 받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정직한 대통령이었고 정말 착한 대통령이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뭐 자기를 위해서 돈을 챙기거나 뇌물을 받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 가족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괜히 가족 구설수에 오를까 봐 그 박지만의 그 아들, 그 조카를 갖다가 그렇게 예뻐했다고 그러는데 아예 얼씬도 못하게 만나지도 않았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면서 대통령을 했었는데 결국은 꿈을 이루지 못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장기 세력이 없어서. 지금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때 이렇게 막 몰려가 갖고 데모를 했습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데모한 국민이 있습니까? 지금 뭐 이번에도 뭐 첫 번째는 뭐 국회의원이 한 4, 50명 가고 이번에도 뭐 한 3, 40명 몰려가 갖고 그 체포를 갖다가 막았다고 그러는데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할 때는 국회의원들이 거기 뭐 몰려갔습니까? 청와대에 몰려갔습니까? 법원에 몰려갔습니까? 쥐새끼 한 마리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기 세력이 없어서. 박근혜 대통령은 그때 친박 이렇게 심지어는 윤상현까지 친박 이렇게 팔고 다녔지만 결국은 윤상현 역시 박근혜 세력은 아니었습니다. 예. 여러분 이거를 갖다가 아이고 예 피스톨빵님 글로벌 시스템에 맞춰서 순리대로 중심에 설 사람은 한동훈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그 여러분들 뭐 피스톨 박부님 뿐만이 아니라 정말 한동훈을 아는 모든 분들이 다 인정하고 있죠. 한동훈 정말 정직하고 정말 착하고 정말 똑똑하고 정말 그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 사람은 정말 한동훈밖에 없다. 정말 이거는 그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극우하고 극자만 빼고 예? 극우하고 극자만 빼면 정말
누구나 인정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대통령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되더라도 허수아비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라 힘없는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한동훈의 말 한마디면 일사천리로 움직일 수 있는 정말 자기 세력을 가진 그런 대통령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계속 벌어지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2, 제3의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된다. 한번 보시죠. 예. 박근혜 대통령 때 누님 하면서 친박 중에 친박이라고 그렇게 떠들고 다니던 윤상현의 민낯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남동 공관에 가서 얼쩡얼쩡하는 윤상현이나 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위였다가 30대에는 재벌과 딸을 만났는데. 김대중 대통령 당선될 때 그때 우리 캠프에 있었어요. 아, 그래요? 모르시죠? 네. 있었어요. 이따가 저리 가서 줄타기를 잘 했잖아요. 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 심히 우려스럽긴 합니다. 김재섭 의원 형 따라가는데 형 자기 지역에서 엄청나게 욕먹는 거 어떻게 해야 돼? 야 재섭아 나도 박 대통령 타는 거 앞장서 반대했어. 그 다음에 무속가도 다 찍어주더라. 국민은 또 달라져. 짜랑 대통령에서 아유 감사해. 김광훈 목사는 탄핵을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명태균 사태와 관계가 있는. 제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표도 안 되고 대통령 후보도 안 되는데 그 길로 딱 들어선 것 같아요. 한남동 공관에 가서 여러분, 혹시 소리 들리셨나요? 혹시 누가 좀 채창에 한번 써주시겠어요? 지금 그 쇼츠 영상 혹시 소리가 들리셨나요? 제대로 쇼츠 영상이 돌아갔습니까? 예, 예. 그 피드백을 한시마다 윤펄도 이렇게 주시는 거 보니까 소리가 들린 모양이네요. 아니 제가 리시버를 갖다 꼈는데 소리가 안 들려갖고 이게 웬일인가 했습니다. 예. 어쨌든 그 영상을 보셨죠? 이렇게 내가 친박 중에 친박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부른 게 아니라 항상 그 누님 이렇게 불렀던 윤상현도 결국은 이렇게 그러니까 그 뭐야 들렸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상황이 또 한동훈한테 벌어지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동훈 저는 뭐 친한입니다 이렇게 막 세상에 떠들고 다니는데 그 본질이 제2의 윤상현이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지면 안 된다. 그런데 정말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뭐 정말 쥐새끼 한 마리 얼씬도 안 하던데 아니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그러면 윤건희하고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둘을 비교해 봤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느 쪽에 더 점수를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뭐 윤통한테 더 점수를 주겠습니까?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한테 더 점수를 주겠습니까? 아니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요. 박근혜 대통령이 훨씬 난 것 같아요.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예. 일단은 박근혜 대통령은 술 중독이 아니잖아요. 뭐 무슨 뭐 폭탄주를 갖다 뭐 20잔씩 마시고 뭐 이러진 않잖아요. 항상 정신이 막잖아. 예? 그리고 아니 뭐 누구 뭐 이렇게 갖고 주변에 뭐 명태균이 있었습니까? 누가 있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뭐 십상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윤통은 저렇게 분신을 하고 왜 그렇게 하면 의원들이 우르르 쫓아가 갖고 3, 40명씩 진을 치고 있고 그걸 갖다가 막아야 된다고 얘기고 또 이 변호사들 보세요. 굉장히 적극적 아닙니까? 박근혜 변호사가 적극적인 변호사가 있었습니까? 저는 기억이 안 나요. 도대체 박근혜 변호사는 변론을 갖다가 뭘 했는지 아니 언론에 이렇게 나온 것도 잘 기억이 안 나. 아니 지금 뭐 석동현을 비롯해 갖고 많은 변호사들이 그냥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이 변론을 하는데 계속 지금 막 변호사들이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그다음에 뭐예요? 심지어는 뭡니까? 공수처를 갖다가 고발했잖아요. 예? 아니 이렇게 적극적으로 디펜스하는 변호사들 보셨습니까? 아 정말 저는 이게 너무 차이가 난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국면과 지금 그 윤통의 탄핵 국면이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까? 심지어는 변호사조차. 예? 변호사조차 지금 뭐예요? 대통령 변호사 불법행위 끝까지 싸워 책임 물을 것이다. 그 다음에 공수처장 등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 이미 고발이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디펜스하는 대통령 변호인단 보셨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윤통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직한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착한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국힘의원들이 사원시험에 떼거리로 몰려갖고 체포 못한다고 강짜를 쓰고 그러고 있습니까? 그 노인분들이 이 추운 날 뭐 영하 10도 그렇게 15도 떨어지는 이 강추위에 밤을 갖다가 꼴딱꼴딱 새면서 거기서 지키고서 절대 체포 못한다고 길거리에 막 들어놓고 길바닥에 들어놓고 그렇습니까?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저는 정말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지금 한동훈 대표도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이 부분일 거다. 과연 나는 그냥 착한 사람으로 남을 거냐, 아니면 나는 정치인이 될 거냐. 예. 이 부분을 가장 깊이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한동훈 대표는 정말 탁월한 사람입니다.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100년에 한 번 나오는 귀인이다. 그 똑똑함, 그 탁월함, 그 순발력, 그리고 그 결단력, 정말 아무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예, 푸른 소나무님, 예, 맞습니다. 예, 주니키님, 예, 한시마다 윤펄더, 예, 푸른 소나무님, 예, 의구 양아치 인간, 소리 잘 들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피드백 주셔서. 김신할머님, 들리다 안 들리다 했어요. 약간 좀 버벅거리긴 했어요, 보니까. 주숙방님, 수고하십니다. 너무 잘하십니다. 최고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걸 이게 보면, 한동훈 대표 아니면 금투세 폐지를 누가 할 수 있죠?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왜? 야당이 192명이에요. 범죄당이 192명인데 무슨 수로다가 금투세를 폐지시킵니다. 이 불가능한 일을 갖다가 기적처럼 해낸 게 한동훈 대표의 능력이다. 그 다음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 그 뭐 2년인가 유예시켰잖아요. 그것도 한동훈 대표 아니면 감히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192명하고 싸워갖고 그 투표수로 하면 맨날 판판이 깨지는데 그 50% 넘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150명 넘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108명을 갖고 어떻게 그런 승리를 갖다가 할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불가능한 그런 거죠. 여러분 그 108명 자체도요. 그랬습니다. 뭐 요즘 기사에 보니까 그 녹취록이 황폰이 까진다고 그랬잖아요. 그 녹취록 명태군의 녹취록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게 있다고 그러네요. 총선 중에 윤건희가 물어봤대요. 명태균한테. 120석이라도 좀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 명태균이 120석 절대 안 됩니다. 그 명태균도 뭐 알긴 아는 것 같아. 그냥 그냥 그런 건 아니야. 아마추어는 아니야. 그래도 나름대로
실력을 갖고 있고,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그 실력을 갖다가 좋은 데 써야 되는데 안 좋은 쪽으로 쓰니까 비난을 받는 거라고. 그래서 명태균이 그렇게 120석 턱도 없습니다. 그런 녹취가 또 있다고 기사에 났습니다. 자, 108석, 뚜껑을 열어보니 108석이었는데 그 108석조차 정말 만든 게 한동훈 때문에 108석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말 너무너무 폭망을 시켜놨잖아요. 제일 대표적인 게 의료개혁 아닙니까? 4월 10일이 선거일인데 4월 1일 날 기현이 의료개혁을 갖다가 하겠다고 그렇게 45분간 그냥 나는 잘했다. 못한 게 나쁜 놈이 누구냐? 의사놈들이 다 나쁜 놈이다. 이런 뉘앙스로다가 45분을 갖다 구구절절히 해갖고 결국은 폭망의 쐐기를 박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계엄을 막겠다. 죽을 각오하고 막았습니다. 예. 한동훈이 아니었으면 계엄에 성공했을 수도 있어요. 예. 한동훈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비상계엄을 딱 선포하자마자 이건 위헌이고 위법입니다. 국민과 함께 막겠습니다. 이 선언하라고 국회를 안 쫓아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아마 온갖 군데 다 장갑차가 있고 그럴 수도 있죠. 예. 또 탄핵 통과, 이것도 한동훈이 아니었으면 탄핵은 통과되지 않았다. 예. 한동훈이 계속 호소하고 밀어붙이니까 결국은 거기서 그것도 아슬아슬하게 통과됐다고 그랬잖아요. 204명, 204표로 통과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아슬아슬하게. 그러니까 보세요. 굉장히 착한 사람입니다. 예. 굉장히 착한 사람이에요. 왜? 오로지 국민, 자기의 어떤 부귀 영달을 꿈꾸는 게 아니라 오로지 국민의 그런 번영과 행복과 우리 대한민국의 안녕을 위해서 정말 사심없이 국회의원 배지도 달지 않겠다. 사심없이 정말 온몸을 던진 사람. 정말 착한 사람이다. 정말 똑똑한 사람이다. 착하고 똑똑한 사람이다. 그리고 또 정직해요. 왜 정직하냐? 여러분 익심 논란 아시잖아요. 그렇게 영부인이 5번을 갖다가 문자를 보내는데도 이게 정당하지가 않다.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죠. 왜? 뒷거래를 안 하니까. 한동훈은 뒷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뒤로다가 대화를 한다거나 항상 정상 루트, 그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의견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뒷구멍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번을 갖다가 문자를 보냈는데 거기 대꾸를 안 해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또 괘씸하다. 이렇게 좀 프레임이 걸린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명태균하고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일단은 윤건희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윤통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준석, 명태균이 당대표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홍준표? 홍준표 대구시장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오세훈? 서울시장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도대체 명태균한테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 어떤 분은 김문수가 자유롭다고 그러는데, 저는 김문수가 대통령 될 일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말, 한동훈, 자유롭잖아요. 지금 세간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한동훈, 정말, 정직한, 그런 정치인이다. 정말 정직하다. 왜? 명태균의 자유로운 사람이 한동훈밖에 없더라. 플러스, 명태균 사건 플러스 또 뭐가 있느냐? 계엄 해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또 한동훈밖에 없더라. 또 플러스, 그 다음에 또 뭐죠? 탄핵을 갖다가 찬성으로 이끈 사람은 결국 한동훈이다. 아니, 세상 사람 다 알고 있습니다. 한동훈 정말 착한 사람이고,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는 사람이고, 오로지 대한민국만 생각하고, 정말 정직한 사람이라서, 그런 애매한 사람들하고는 절대, 말도 안 섞는, 뒷거래도 하지 않는.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또 모두 알고 있느냐? 결정적인 순간에,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탄핵이 가결됐을 때 비상 회의를 갖다가 소집했다. 비상의총 국민의힘에서. 그래서 거기서 완전 대놓고 면전에서 뭐 물병 날라오고 뭐하고 욕하고 네가 어떻게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느냐, 어떻게 찬성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요구한 게 뭡니까? 당대표를 사퇴해라. 그 겁박을 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내가 왜 사퇴를 해? 그리고 나와서 바로 기자들이 거기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자들이 물어볼 때도 안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당대표 사퇴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저는 당대표 사퇴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토요일 날 오후에 5시 이후죠. 그 저녁이 다 돼갖고 그런 기자회견을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월요일 날 사퇴를 했습니다. 공식 사퇴 선언을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장동혁, 진정호. 여러분, 저는 한동훈 대표를 생각할 때마다 제가 오버랩 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정직하고 착하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그렇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세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세력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막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 윤통처럼 이 정도 이렇게 아주 극렬하게 막아주는 그런 사람 없었습니다. 한동훈 대표 사퇴할 때 아무도 막아주지 않았습니다. 막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다들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왜? 세력이 없잖아. 힘이 없잖아. 한두 명이 떠든다고 그걸 어떻게 막아? 예? 뭐 페이스북에 글을 쓴다고? 물론 언론 플레이는 될지 모르지만 페이스북에 글 쓰는 건 세력이 아닙니다. 예. 하소연이죠. 일종의 하소연이죠. 예. 우리 억울합니다. 라는 하소연이죠. 그렇다고 한동훈 대표가 다시 당대표가 됩니까?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 공부를 좀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제2의 박근혜 대통령이 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정치를 계속 하더라도 컴백해서 정치를 계속 하더라도 또 똑같은 패턴으로 또 똑같은 패턴으로 자기 세력이 없고 그냥 뭐를 갖다가 이렇게 뭐 임명하고 이럴 때는 이 사람 뭐 나는 잘 모르지만 일 잘하니까 안 치고 장동혁, 한동훈 대표는요 장동혁을 항상 칭찬을 했어요. 저분이 굉장히 유능하고 똑똑한 분이다. 법관 출신이자 뭐 행정고시 출신이자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능력을 갖다가 장동혁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니까 한동훈 주변에는요 무능한 사람은 없다고 봐야 돼요. 왜? 한동훈 자체가 스탠다드가 일단 높아요. 예. 그리고 한동훈 제가 누구보다도 한동훈을 많이 분석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한동훈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나는 기존에 알던 사람을 갖다가 끌어들여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뭐를 좋아하느냐? 기존에 나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인데 그 분야에 굉장히 능력 있고 탁월한 사람. 예.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는 거를 갖다가 즐겨왔다. 여태까지 그렇게 내가 일한 패턴이 그랬다는 거야. 기존에 알던 사람보다는 그냥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 분야에 저 사람이 좀 유명하다. 그렇게 갖고 그 사람을 갖다가 그런 패턴으로 일을 해왔다. 그렇게. 예. 물론 저는 그것도 아주 좋은 일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딴 일이 아니라 정치라는 걸 할 때에는 그 방법만 써갖고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미 우리가 학습을 했잖아요. 한동훈 대표도 학습을 했잖아요. 예? 여러분 총선할 때
한동훈 대표를 누가 도와줬습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실 거예요. 당대표 선거 때 한동훈을 공격한 3대1로 싸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희룡하고 나경원하고 윤상현이 공격한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이고, 제가 목이 잠겨갖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선거를 한동훈이 일부러 졌다. 그 일부러 졌다는 거를 갖다가 증명하는 차원에서 걔네들이 뭐 몇 가지 이렇게 증거를 댔지만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총선, 이 전국적인 총선을 갖다가 왜 원톱 체제로 이거를 갖다가 운영을 했느냐. 한동훈 원톱 체제로 왜 네가 혼자 어떻게 이 전국을 커버하려고 원톱 체제로 이 선거판을 갖다가 끌고 갔느냐.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답변을 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답변했냐면 내가 부탁을 여러 번 했다. 내가 나경원한테 부탁하고 권영사한테도 부탁하고 원희룡한테도 부탁하고 안철수한테도 부탁하고 좌우간 이 선거를 좀 같이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더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원톱으로 뛸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면밀히 한동훈 대표를 추적하시는 분들은 제 얘기를 분명히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선 때도 한동훈 대표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네. 당대표 때 어땠습니까? 당대표 때는 뭐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 일주일에 2번을 갖다가 최고위원회를 했습니다. 예. 월요일하고 목요일하고 일주일에 2번을 정기적으로 했는데 그걸 할 때마다 뭐예요? 김재원하고 김민전이 연일 같습니다. 예. 정말 하루도 거르는 날이 없이 계속 한동훈 대표를 비난했습니다. 그 비난을 할 때 그걸 갖다가 누가 막아줬습니까? 아무도 막아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말장난하고 끝난 거예요. 예? 말장난하고. 그 입을 갖다가 김민전하고 김재원 입을 갖다가 쳐닫게 하는 그걸 갖다가 아무도 안 했다는 거야. 예? 아니 예를 들어서 이번에 보세요. 권성동이 뭐라고 그랬어요? 김상욱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또 투표를 갖다가 자꾸 관람표가 나오니까 아예 권성동이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김상욱하고 김혜지 의원한테 이럴 거면은 그냥 나가라고. 너 탈당해라. 아니 도대체 너 왜 자꾸 딴지를 거는 거야? 하고 얘기해버리잖아. 그러면 김상욱이 어떻게 했습니까? 위축이 되겠죠. 아무래도 위축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김혜지가 어떻게 안만도 위축이 되지 않겠습니까? 겁을 먹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 얘기하는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 얘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친한이라고 그렇게 막 밖에 나가서는 뭐 방송에 나와갖고 뭐 한동훈이 이랬습니다. 뭐 이 말이 됩니까?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한동훈을 갖다가 보호해주고 한동훈을 위해서 싸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니 김민전한테 누가 탈당하라는 얘기를 했습니까? 예? 친한 쪽에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김재원한테 너 최고위원 그만둬라. 너 싫으면 그냥 나가라. 이런 얘기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갖다 번쩍 차려야 될 게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한동훈의 배신자 프레임이 더 강력하게 지금 먹히고 있습니다. 왜? 일단은 윤 대통령이 그나마 그래도 용산에 있을 때는 걔도 용산에 있으니까 왜? 한동훈을 갖다 내쫓았잖아요. 당에서 내쫓았잖아요. 친윤들이 내쫓았고 그리고 용산에 있다는 건 뭐니까 아직도 보좌에 있다는 왕자에 앉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한동훈이 약자였어요. 지금은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왕좌에서 내려가고 지금 서울구치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구치소에 들어가면서 온갖 그 감성 터치는 다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손편지, 예, 그다음에 뭐 영상, 뭐 좀 이렇게 그 뭐야 불쌍하게 차림으로 해갖고 찍은 영상, 그것 때문에 분신까지 일어났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60대가 분신을 했다. 자, 지금은 제가 방송 끝나면요, 정말 끝날 때마다 매 방송마다 댓글이 달리는데 그 댓글은 뭐냐? 대부분 그런 거예요. 한동훈을 비난하는. 우리 채널 이름이 한통령이니까 왜 이런 배신자를 갖다가 절대 배신자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 배신자는 이제 끝났다. 그러면서 이 배신자 프레임을 갖다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배신자. 너 때문에. 네가 탄핵에 찬성해갖고 우리 왕이 결국은 이런 수모를 겪고 있다. 이 배신자. 한편으로는 또 어떤 게 얘기하냐면 이 친한동훈,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그릇이 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댓글을 다세요. 예. 한동훈, 대통령 그릇은 아니다. 그릇이 좀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아직 정치 1년밖에 하는 애송이가 무슨 놈의 대통령을 한다. 애송이 프레임이 있습니다. 예. 아직 그 애송이다 이거죠. 또 뭐 그릇이 안 된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직접 보여줬죠. 예. 정치평론가가 이번에 박성철인가요? 그 친구가 트럼프의 거기를 갔다가 안 가기로 했다. 초청은 받았으나 거기 그냥 참석 안 하기로 했다. 그 기사가 나오자마자 이런 피드백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언론 기사에 신문에 나온 겁니다. 예. 이게 뭐냐? 바보 같다. 예. 한동훈 참 바보 같다. 여기 있잖아요. 장성철. 예. 한동훈 트럼프 취임식 불참 바보 같은 선택이다. 장성철은 그래도 뭐 우파의 패널이라고 이렇게 초대받는 사람인데, 자, 우파가 있으면 저 좌파가 있잖아요. 좌파 패널. 김민아. 좌파 패널의 대표는 또 한동훈을 어떻게 표현했냐? 트럼프 취임식 불참? 보수 여론을 의식한 거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게 점잖게 보수 여론 의식한 거다. 점잖겠지만 그냥 이 뜻은 뭡니까? 눈치 보고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국민 눈치 보느라고 못 가는 거다. 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 한동훈이 과거에 뭐 금투세 폐지도 했고 모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사람들은 한동훈 저도 역시 누구보다도 제 채널을 갖다가 한통령이라고 만든 것처럼 누구보다도 한동훈이 대통령 되기를 염원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한동훈 대표는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 분명히 이거 갖고 고민을 하고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저장나무님, 예, 체포적부심 기각, 예, 그 신여왕님이 방송 시작할 때 알려주셨습니다. 예. 뭐 그럴 줄 알았어요. 예, 제가 뭐 이렇다라 방송에서 한 것처럼 그게 통과되기는 쉽지 않다. 예. 그 기각되는 게 맞죠. 스토리상. 하지만 뭐 공수처 그렇다고 해서 공수처가 무사할 거냐? 공수처는 없어질 거다. 그리고 공수처가 기소한 어떤 그런 거는 윤 대통령이 무죄가 나올 확률이 너무 높다. 왜? 과정 속에서 불법적인 걸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판사 입장에서는 그 공수처의 그 기소를 그냥 다 받아줄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답은 뭐다? 국회에서 이번 주에 발의할 그 특검, 그 특검에 의해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정말 제대로 심판하고 싶다면 국회 특검을 통해서 심판하는 방법밖에 없다. 예, 공수처는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는 그 정치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질. 예.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정치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박정수님,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나라 살릴 분 한동훈 끝까지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차기 대통령님, 한동훈 대통령, 예, 정말 누구보다도 제가 염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채널 이름도 한통령으로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상황이 항상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황은 요동을 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럼 그 요동치는 중에서 어쨌든 어떤 요동이 치든지 간에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한번 대통령의 우리가 역사는 반복된다.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자, 근본적인 지금 고민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착한 사람이 될 거냐? 아니면 내가 정치인이 될 거냐? 그게 근본적인 고민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우파의 계보를 되게 이승만 대통령에서 찾잖아요. 예. 우파들은 그렇습니다. 뭐 좌파들은 이승만에서 안 찾을지 모르지만 우리 보수 우파들은 전통적으로 그 줄기를 갖다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렇게 우리의 뿌리를 찾습니다. 근세사에 있어서. 예, 그렇게 찾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승만 대통령은 착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이승만 대통령은 정치인인가요? 아니, 우리 한번 이거를 갖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이승만 대통령은 착한 사람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인인가? 또 그 맥을 읽는다는 그 박정희 대통령이 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은 착한 사람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인인가? 그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착한 사람인가요? 물론 이승만 대통령이 정직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죠. 예? 그런데 이거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요, 그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에 약간 등을 쳤다고 얘기해야 되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 왜? 그 판단이 빠르잖아요. 예. 판단이 빠릅니다. 예.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 뭐 조지용사에서 공부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제가 졸업했던 워싱턴 DC에 있는 조지 워싱턴에서 공부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똑똑한 분이고 판단이 굉장히 빠르고 영어도 굉장히 잘해요. 그 시대에 영어를 잘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죠. 예. 이분은요, 대한민국에 살기 위해서는 미국을 끌어들여야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을 갖다가 끌어들인 사람입니다. 이 전쟁통에 전쟁통에 미국을 갖다가 끌어들여 갖고 결국은 승리한 사람. 그리고 뭡니까? 이렇게 할 때 미국은요, 밀어붙이는 걸 갖다가 반대했어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우겨갖고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간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근데 거기 그때 당시에 이제 중공군의 개입으로 또다시 우리가 밀려갖고 지금의 그 38선이 이렇게 형성이 된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은 착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인인가요? 박정희 대통령은 어떤 사람입니까?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뭐죠? 뭐 유신헌법 그런 거를 박정희 대통령 때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유신헌법이라는 걸 갖다가 그 좌파들은요, 아주 뭐 무슨 독재자 헌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유신헌법을 안 했으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었겠습니까? 예.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때는 우리가 직접 투표했나요? 아니죠. 대통령 어떻게 뽑았습니까? 그때는 뭐 5천 명으로 구성된 무슨 뭐 통일 뭐 주체 국민회의인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예. 그래갖고 그 뭐 대표를 갖다가 5천 명을 뽑아갖고 대통령제는 대통령인제인데 그 사람들이 선거를 했습니다. 예.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은 착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인입니까? 우리가 한동훈 대표한테 그 2% 부족하다. 2% 이제 98% 지금 완벽한데 결국은 이 나라를 이끌을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이 돼서 그렇게 그 힘이 없는 자기 세력이 없는 그래갖고 그 박근혜 대통령처럼 그렇게 꿈을 못 이루는 그런 대통령이 안 되려면 우리가 역사의 교훈을 좀 얻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 이 사건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직무정지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맨 처음에 보관이 뭡니까? 하야를 해야 된다. 그래서 2월 하야를 얘기했잖아요. 2월 하야를 얘기했을 때 그때 어땠습니까? 2월에 하야하면 대선이 언제죠? 4월이죠. 4월이면은 뭐예요? 만약에 그 한동훈 대표가 갑자기 왜 목통이 됐지? 소리는 들리시나요? 그 채창에다가 여러분이 그 피드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오밤중에도 이렇게 정말 오늘 굉장히 그 방송하기 힘든 날이네요. 예. 정말 필리핀 그 인터넷이 안 도와주는 날이네요, 오늘이. 중요한 방송인데 왜 이렇게 버벅거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갖다가 하나 보여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뭐요?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최근에 그 여론조사 결과를 갖다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건데 오늘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따끈따끈한 소식을 갖다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린다.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은 김문수가 13, 8, 6, 5. 예, 한동훈이 맨 뒤잖아요. 도대체 그 우리 생각 같아서는 한동훈 대표가 이럴 리가 없는데 왜 여론조사는 이렇게 나올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은 왜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여론조사가. 예? 소리는 들리신다고요? 아유, 다행이네요. 예. 예. 예, 푸른 소나무님 정치인. 예, 이승만은 정치인이다. 예. 예, 저도 푸른 소나무님 말에 동의합니다. 이승만은 정직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지만 그 이전에 무엇보다도 이승만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정치인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그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뭐 좋게 평가하는 분, 뭐 독재자라고 얘기하는 분,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 박근혜 대통령이 왜 대통령 됐을 때 거기 그 외국에 그 뭐 그 무슨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왜 뭐 뉴스위크나 타임지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아시아판에 뭐라고 표지가 나오냐면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이 되다. 이렇게 나왔어요. 표지. 타이틀을 그렇게.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뭐 독재자로 평가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하지만
제가 지금 필리핀에서 선교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필리핀에 살면서 제 느낀 게 뭐냐면 정말 박정희 대통령이 없었으면 오늘날의 한국은 없다. 왜? 그 박정희 대통령이 통치하던 한국의 시절에 필리핀은 누가 통치했느냐? 그 마르코스가 통치를 했었습니다. 예, 똑같이 독재자의 얘기를 듣고 통치를 했습니다. 마르코스도 독재자였죠. 그래서 마르코스를 축출하기 위해서 여기서도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예. 박정희 대통령은 결국은 그 저녁 식사 자리에서 흉탄에 맞아 돌아가셨죠. 예. 하지만 필리핀은요 아직도 후진국입니다. 예.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뭐 번영하고 그러질 않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그때 뭐 한참 루머가 막 돌았습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 어떻게든지 그 깔아뭉개려는 그런 사람들이 뭐 스위스 무슨 계좌에 비밀 계좌가 있고 뭐 돈을 갖다가 뭐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을 갖다가 뭐 스위스 계좌에 있고 뭐 자가 뭐 무슨 대학을 졌는 뭐 그게 뭐 무슨 소유고 뭐 어쩌고 자가 온갖 그 루머와 온갖 그런 가짜 뉴스들이 퍼질. 그런데도 그 얘기 몰랐겠습니까? 굽히지 않았습니다. 예. 그냥 내가 욕을 먹어도 그리고 역사는 누가 평가한다? 당대의 사람들이 아니라 후세의 사관들이 평가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알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결국은 본인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세계 12회 그런 경제 강국이 됐다. 아무나 또 그 좌파는 또 이렇게 얘기하는 야 누가 내 대통령이 되던 그거는 그냥 세계 12 강국 만들 수 있다. 천만에. 예. 그 증거가 있잖아요. 제가 지금 필리핀에 지금 계속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증거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예. 아무나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자동으로 그거 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아르헨티나 옛날에 엄청 강국이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뭐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 갖고 완전 그 후진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 여기 보시는 대로 저는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제2의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대통령으로 남으면 안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왜 여론조사를 하면 제가 그랬죠. 이재명은 점점 떨어질 거라고. 37%에서 지금 28%까지 지금 떨어졌습니다. 이재명은 확장성이 없고 제가 그랬죠. 제일 치명적인 게 그 카톡 검열 논란이라고. 제가 온갖 헛발은 다 헛발차고 있다. 자, 13% 김문수 이거 이해됩니다. 왜? 지금 뭐 자통당하고 그들이 결집해서 김문수로 결집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됩니다. 13%. 하지만 대통령은 안 된다. 홍준표 8%. 네. 이것도 이해가 됩니다. 네. 홍준표 그 대구를 중심으로 해갖고 지금 한동훈 지지율이 제일 낮은 게 대구 경북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서 어쨌든 간에 뭐 극성 또 열혈 팬들이 있기 때문에 홍준표 이해가 돼요. 오세훈 6%. 이것도 이해가 됩니다. 자, 지금 조직적으로 국힘안에서 오세훈을 갖다가 전략적으로 밀고 있다는 얘기가 공경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있습니다. 한동훈 5%. 전 이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니 한동훈이 어떻게 5%가 됩니까? 저는 이유는 두 개라고 생각해요. 이 5%를 갖다가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 한동훈을 아직도 국힘 안에 있는 한동훈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5%. 국힘 안에서 한동훈이 뭘 할 수 있어? 대선 후보도 안 돼. 아는 거죠. 모든 사람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5%. 또 하나는 뭡니까? 또 하나는 오늘 얘기했던 그거죠. 지금 국민들은 한동훈의 능력을 다 압니다. 한동훈 착한 사람이라는 거 다 알고 한동훈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 다 알고 한동훈 절대 사기치지 않고 뒤통수 치지 않을 사람이라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금 뭐예요? 차기 대통령 적합도잖아요. 한동훈이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과연 대통령으로 과연 할 수 있을까? 왜 한 것만 갖고 대통령이 될 수가 없잖아요. 정직한 것만 갖고 대통령이 제대로 통치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 그 2% 부족한 그 고민을 해야 된다. 나는 착한 사람이 될 거냐, 아니면 나는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인이 될 거냐. 그 고민을 갖다가 이 기간 동안에 충분히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든다. 내가 착한 사람이지만 나는 대한민국을 위한 정말 정치인이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시는 그날 다시 커밍아웃을 하셔라. 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웬일인지 그 인터넷이 안 도와줘. 예? 카메라가 그냥 먹통이 되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거예요. 왜 우리가 그 2월 달에 하야하고 4월 달 대선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그런데 만약에 그 2월 달에 하야라는 말하는 동기가 뭐 어쨌든 국민의 안정, 이 불안정한 그 대통령의 공석 이걸 갖다가 빨리 메꾸기 위해서 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빨리 대통령을 선출해서 국정이 안정돼야 된다라는 의도였다면 아직은 국민을 볼모로 한 그냥 착한 사람으로 남아 있는 거다. 하지만 그 의도가 2월에 하야하고 4월에 대선을 해도 내가 국민을 위해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이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월에 하야해도 상관없다. 이런 전제에 말한 거면 그러면 한동훈은 이미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인으로서의 한동훈이다. 정말 저는 그 후자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정말 한동훈을 염원하는 사람 아닙니까? 한동훈이 대통령이 되기를 정말 매일매일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오밤중까지 지금 121명, 예, 121명이 이렇게 오밤중까지 이거를 갖다가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왕 보시는 거 구독, 좋아요, 알람을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좋아요를 많이 눌러야 영상이 퍼지고 그 다음에 구독을 이렇게 눌러주셔야 빨리 대선 전에 우리가 구독자가 10만 명이 돼야 된다. 한동영 채널이. 그래야 한동훈 대표를 좀 조직적으로 도와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바램이 있잖아요. 정말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이 돼서 이 나라를 살기 좋은 나라, 이 후손들이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진절한 염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바램도 좀 더 명확하게 표출할 필요가 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착한 한동훈, 정직한 한동훈뿐만이 아니라 어떤 한동훈을 지금 원하는 겁니까?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줄 수 있는, 대한민국의 문화의 꽃을 피워줄 수 있는 정치인 한동훈을 원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 맥없이 아무 세력 없이 그렇게 정치계에서 사라져야만 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사례가 반복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지금까지는 한동훈한테 세력이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세력이 있었으면 그렇게 맥없이 쫓겨났겠습니까? 당에서.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빨리 이 점을 갖다가 정말 깊이 생각하셔갖고 이 2% 부족한 이거를 갖다가 반드시 채우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 한동훈을 지지하는 그 팬으로서 정말 이 열성적인 팬으로서 한동훈의 정말 성공을 기원하고
한동훈 대표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우뚝 서서 대한민국을 선진국의 반열로 하는 그런 영웅적인 그런 대통령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바램도 명확하게 우리는 표출을 해야 된다. 예? 맨날 한동훈이면 뭐가 만사 해결될 것처럼 이렇게 자꾸 그런 그 꿈에서 그런 일종의 그 선동질이거든요. 절대 그게 한동훈을 위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한동훈 이름을 팔아갖고 돈벌이 하는 거예요. 한동훈 이름 팔아갖고 한 자리 얻으려는 거고, 한동훈 이름 팔아갖고 결국은 자기 주머니 채우고 자기 스포츠 땡기자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동훈이 그 사장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좀 명확하게 우리도 의사표시를 합시다. 예? 한동훈을 지지한다 얘기할 때는 우리가 명확하게 정말 한동훈 대표는 대한민국에서 현존하는 정치인 중에 가장 탁월하고 가장 정직한 정치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동훈 대표가 착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번영과 행복을 이룰 진짜 정치인이 되기를 염원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그 의사를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오늘의 그 썸네일을 갖다가 그렇게 잡은 겁니다. 예. 이게 무슨 뭐 광고 썸네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2%가 부족하다. 예. 이런 광고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 이렇습니다. 예. 영시한 통령 2%. 이제 우리의 희망은 한동훈밖에 없는데 그 한동훈이 그냥 정직한 한동훈, 착한 한동훈 내서 머물면 안 되고 그거 플러스 뭐가 궁극적으로 뭐가 돼야 되느냐? 대한민국의 번영과 행복을 가져올 진짜 정치인 한동훈으로 그렇게 거듭나기를 원한다. 우리의 바람을 갖다가 명확하게 표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아이고 지금 벌써 새벽 1시 52분이에요. 이 졸린 눈을 갖다가 부비시고 이렇게 긴 방송 함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한동훈 대표를 생각을 할 때 정말 제가 매일매일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매일매일 열심히 기도하고 또 그 한동훈 대표의 그 성공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말하는 취지를 갖다가 잘 이해하셨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이 채널이 얘기한 것처럼 제가 제 이름을 걸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한통령이라는 이름을 한동훈 대통령이라는 거를 아예 채널 이름으로 박아놨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제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예. 지금 제가 할 일이 엄청 많은데 어제는 제가 죽다 살아났다고 그랬잖아요. 고속도로 달리다가 타이어가 터지는 바람에 예, 어쨌든 간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정말 그 한동훈을 갖다가 자꾸 이렇게 희화하고 한동훈을 갖다가 이용해서 뭔가를 갖다가 얻으려는 자기 사익을 취하려는 그런 사람들 말에 자꾸 현혹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한동훈을 진짜 위하고 한동훈이 정말 대통령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 한동훈의 그 2%, 나머지 2%를 갖다가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한동훈 대표가 항상 이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아닙니까? 예. 우리가 계속 그렇게 그 의사표시를 하면 한동훈 대표도 반드시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 간에 그 얘기를 갖다가
들을 것이다. 예. 그리고 결단을 할 것이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 스스로도 지금 그 고민에 빠져 있을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예, 여러분 이렇게 긴 방송에 참석해서 감사하고요. 예,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을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박정숙님, 선생님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예, 여러분들 정말 다들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잘 주무시고 또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 아닙니까? 또 이제 저녁 시간에 7시 반에는 이렇더라 방송, 8시 반에는 한통령 방송으로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주니키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늦은 밤까지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수고하셨어요. 편한 밤 되세요. 예, 안녕. 잘 주무세요. 예, 감사합니다.